무슨 공연단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인 것 같아. 이런 전통 무용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 같다. 전통 춤들을. 즐거워 보인다.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 저렇게 하면서 남성이 프로포즈 하는 것 같다. 저 춤을 통해서. 요즘은 중국 입국카드를 이렇게 QR코드를 생성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했더니 QR코드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가서 어떤 식으로 입국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 상하이로 떠납니다. 5시간을 대기한 이후에 오후 6시에 우루무치로 가는 비행기를 다시 갈아탑니다. 우루무치는 현재 시간 밤 11시 20분에 도착해요.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홍차오 공항으로 들어오기는 처음이네. 이 홍차오 공항이 한국으로 치면은 김포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해당하는 게 저기 푸동공항이죠. 푸동에 3달 전에 만들었던 요신카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신카드를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Nothing to declare. 뭐 신고할 게 없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상하이가 목적지가 아니라 5시간을 기다려서 우루무치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 중국 국내선이죠.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해서 우루무치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심카드를 살 수 있으면 여기서 사버리고 싶은데 얼핏 안 보이네. 심카드 파는 데가. 중국에서 심카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서 시간이 남아서 공산당 1전대가 있었던 그곳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심카드 데이터가 다 소진이 되어서 그곳을 충전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국내 출발, 바로 이쪽으로 가서 발권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홍차오 공항은 터미널 1과 터미널 2가 있는데 터미널 1과 터미널 2가 공항에서 공항으로 연결이 안 되고 외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뭐 지하철 코스는 한 코스 이동하면 되는데 이것도 좀 그러네요. 뭐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천에서 상하이, 그리고 상하이에서 우루무치 가는 그 노선인데 상하이에서 우루무치 가는 제가 예약한 항공권이 캔슬된 것 같아요. 여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항공편을 좀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우루무치에 왔습니다. 5시간 비행기 타고 이곳까지 왔는데 굉장히 힘드네. 상하이는 찌는 듯한 더운 날씨인데 이곳은 그래도 약간 선선하네요. 신장 위구르 정치경제 문화의 중심지 우루무치에 도착했습니다. 우루무치는 오래 있을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밤이 늦어서 호텔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픽업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공항버스는 끊겼어요. 11시면.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픽업 기사고 호텔까지 저를 데려다 줄 겁니다. 우리나라 비용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현지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간 좀 비싼, 여기서 한 40분 이동한다고 하니까. 열려라. 2층 간대도 되는구나. 안녕하십니까, CW 염락입니다. 어제 밤 비행기로 상하이에서 우루무치로 왔습니다. 우루무치 공항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12시에 픽업한 기사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밤 12시쯤에 우루무치로 오는 비행기가 도착한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우루무치 공항은 자정의 분부입니다. 우루무치 하면은 가장 먼저
박물관을 가보고 싶었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 성 박물관인 거죠. 성 박물관을 가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위챗으로. 그런데 오늘 내일 이틀자 박물관 방문자 예약이 다 마감되었습니다. 매진되었다는 표현이 더 맞죠.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우르무치 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르무치 시 박물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스크린도어들 설치해놨네요. 스크린도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 알리페이로 지하철을 들어왔어요. 알리페이 QR코드 설정해서 팔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B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지하철 한번 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진짜 힘들다. 많은 사람이 타고 많은 사람이 내리는, 거기에다가 차도 막히고. 우리는 보통 9시 정도, 9시 이전이 러시아워인데 여기는 9시 넘어서 10시 이때도 러시아워네요. 우르무치 시 박물관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 성 박물관은 못 찾아가고 우르무치 시 박물관에 찾아왔습니다. 우르무치 시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박물관 입장은 복불복인 것 같아. 박물관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다 제시해야 됩니다. 외국인 저는 여권밖에 없으니까. 어떤 박물관은 정확하게 여권과 비자까지 다 확인하는데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형식적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르무치에 대해 연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BC 만년 전의 구석기 시대, BC 4000년에서 2000년 뭐 여러 지역들이 있었고, 위진남북조, 그리고 640년 당나라 때, 그리고 5대 송나라 요 금시대 때 우르무치 원명을 거쳐서, 진짜 우르무치가 중국의 역사에 편입된 건 청나라 때인 것 같아요. 다 건농제 때 얘기 아닙니까? 청이 이 우르무치 지역, 요 신강을 재정복하죠. 몽골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들을. 천년의 실크로드, 그리고 천년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진시대 우르무치, 그래서 석기시대 때 모습들이 수려받은 모습들이죠. 이 지도의 화살표가 채도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도, 채색된 도자기를 말하는 거죠. 채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황하유역의 농업지역에서 생산된 채도 문화가 위수유역에서 서쪽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황하 상류를 거쳐 하소주랑 거쳐 신장 지역의 동부 텐산, 그리고 텐산 남쪽의 기슭, 이리아 계곡 쪽으로도 채도로 대표되는 초기 중국 문화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꾸 중국에서 위구르 쪽을 BC 6000년 전부터 관계하고 있었다라고 침발라놓는 느낌. 한데 BC 202년에서 220년 사이에 나무로 만든 부장품인 것 같아요. 목인이라고, 목인, 나무 사람. BC 3000년경에 만들어진 청동 접시라고 합니다. 이 접시 주변에 동물들, 짐승들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BC 3000년경. 여기서부터는 양한 시대, 그러니까 전한, 후한, 이거는 서한, 동한,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우르무치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긴 기원전 3세기, 아니 그냥 3세기 때 비단길이 개척되면서 적극적으로 이 우르무치와 중국 본토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이곳에 서약도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분전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분전을 실시함으로 해서 버려진 땅, 황폐한 땅들을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청나라는 텐산 북쪽에 있는 중가르스 그리고 천산 남쪽에 있는 반란을 차례로 평정하고 신강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건용 27년에 청나라 정부는 총통, 즉 이리 장군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리 장군은 신장 지역의 최고 군정 관리로 각종 군무를 총괄했다고 합니다. 박물관 안에 거리를 재현해놨네요. 몇 년 전만 와도 좀 어설펐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교하게 거리를 꾸며놨네요. 오르무치 대바자에 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짐 검색은 범위입니다. 이런 거 다 감사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뭐 귀찮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여기 아마 전망대 같아요. 전망대. 그리고 여기 실크로드와 관련된 조형물들, 낙타, 그리고 주전자. 그리고 여기 국제대바자. 이곳이 비단길의 길목이라 상업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죠. 3세기 때 한나라가 일시 점령했다가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비단길을 상실하죠. 그 이후에 당나라 때 7세기 때 이곳을 다시 중국이 지배권에 넣었지만 8세기 때 역시 탈라스 전투인가요? 그 1000년 동안 그래서 이곳 이민족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비단길을 타고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아직까지 무슬림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바자 보행가 여기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보행가니까 걸어봐야지. 햇볕이 엄청 따갑습니다. 그늘만 들어가면은 살 것 같아. 하지만 햇볕은 너무 따가워. 해가 떨어지는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뜨겁다. 낭커피, 컵 모양의 과자에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한잔 해볼까요 이거? 자, 이렇게 28위안입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약간 출출한데 다과도 먹고 2023년 중국 요리대회에서 우수 선수가 되었는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공손히 갖다 줬습니다. 2초는 가짜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냉커피인가? 밀크 커피. 맛이 구수합니다. 이거 다 옥으로 만든 조각들입니다. 중국인들이 옥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청난 크기에 이거 거의 벽화예요, 벽화. 포도 그리고 뭐 식물들, 동물들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뭐냐? 대단하다. 이걸 만든 건가? 이거 과일 껍질처럼.
가격을 볼까요? 이것이 1880위안, 1800, 한 36만원, 한 2배, 20배 정도 한다고 보면 환율. 사실은 저는 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옥을 이렇게까지 장식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거 16,880이야. 세공을 한 건지 아니면 자연석 그대로인지 알 수가 없죠. 밤이 되니까 대바자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해도 많이 졌고 바람도 이제 약간 선선하게 불어오네요. 한국은 이런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도 옛날에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들, 개인주의화 되어 가서 한국 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높아진 피로도를 낮춰주고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소통 창구가 필요해요. 바자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시장이란 뜻이죠. 우르무치에서 이그루족 문화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곳이 바로 이도교 거리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궁전을 닮은 저 건물이 바로 대바자입니다. 실내에 한 3천여 개의 수공예품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바자로 꼽히는 국제대바자는 이그루족이 만든 카펫, 장식용 칼, 전통악기, 중동풍 주전자들, 찻잔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어서 한번 돌아봤는데 구경하는데 재미가 좋습니다. 볼만합니다. 노천으로 나오면은 천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뷔페 식당과 공연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식도 팔고. 자, 우르무치 잘 있어라. 내일 텐산천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안 간다면 오전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는 알테어로 가는 기차를 타겠습니다. 알타이라고 부르는 알테어, 그곳에서 투어로 카나소를 갈 수 있으면 알테어에서 가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르무치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지금 시간이 9시 40분. 이 동네 피곤한 동네네. 밤인데 해도 안 떨어져서. 오차 8번, 5차 8번, 5차가 바로 여기. 들어갈 때도 여권을 줘야 된다. 哪里下车？到哪里下车？到什么地方去？ 한걸로. 一个人。 이거로. 안녕하십니까, 시더올려민낙입니다. 오늘 우르무치에서 알타이로 이동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르무치 기차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택시로 가면 25분이면 가는 것 같은데 비용을 떠나서 우르무치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알타이까지 가서 카나소스 가는 투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카나소스 투어는 두얼진이나 또는 베이돈 그곳에서 가는데, 저는 알타이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타이 산맥의 지선, 남부지방인 듯합니다. 대부분의 알타이 지역은 위쪽 러시아나 몽고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우르무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우르무치역에 있는 곳이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호텔도 그렇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우르무치역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군요. 여기서 가는 기차, 저는 이곳에서 알타이로 가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의 형태는 중국에선 정형화가 돼 있어요. 새로 짓는 역 형태는 다 이렇게 만들었죠. 저기도 출입구, 오른쪽도 출입구, 저 반대쪽도 출입구, 요 가운데가 대합실, 그리고 저 뒤쪽,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요 아래쪽이 탑승구. 탑승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소화해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아래층이 기차 플랫폼이죠. 4시 44분 7번 플랫폼. 또 중국인들은 전자신분증이 있어서 태그되면 되지만 저는 이 여권으로 저 앞에 공무원이 있죠. 공작원한테 이걸 제시해야 수기로 이걸 입력해 줍니다. 그래야 개찰구가 열려서 통과합니다. 저는 여권 번호를 거기에다 입력해야 통과가 됩니다. 어떤 역은 그냥 공항에서 태그하듯 이걸 갖다 대도 되던데. 여기는 계단, 엘리베이터. 우르무치에서 이거 2개잖아. 내 것도 있구나. 나는 또 1층만 주는 줄 알았네. 신어야지 이걸. 14시간을 가야 하니까. 침대야 뭐 이게 무슨 침대? 푹신한 침대라고 이름은 그렇게 정해놓고 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아래층이 그 비용을 보니까 한 2,000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위층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래층은 예매가 안 돼요. 직접 여기 와서 또는 대행사를 통해서 이 아래층 침대칸은 예약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무조건 아래층이 안 되고 상층인 것 같아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르무치역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유, 밖에는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밖에 온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뭐 덥지만 한국의 더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더위는 습식 사우나, 그러나 여기는 건식 사우나. 어디가 더 버티기 힘드나요? 여기는 따가워요. 그냥 아파요. 햇볕이 살에 닿으면 아파요. 베이툰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새벽 5시 40분. 기온은 23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베이툰역에서 카나스오 가는 투어를 신청해서 한 2박 3일 정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카나스 여행을 헤쳐나갈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툰에 있습니다. 한자로 북둔이라고 쓰지만 읽는 건 베이툰이라고 읽습니다. 주변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니까 징기스칸의 흔적이 좀 있네요. 확실히 여기가 과거의 몽골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 베이툰이 어느 지역이냐면 알타이 지역에 속하더군요. 크게 보면 알타이. 그 알타이 지역을 일부는 몽고, 그리고 대부분은 러시아, 그리고 일부는 중국이 거치고 있습니다. 알타이의 지방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이툰이. 그리고 알타이 전체의 풍경구 중에 하나가 카나스, 허무 이런 곳입니다. 북신강이죠. 카나스로 가는 단체 여행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카나스 여행은 내일 가니까 오늘은 베이툰 시내를 좀 둘러보고 투어도 좀 예약 좀 해보고 이래저래 한번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일단은 렛츠고. 사람들이 가는 보행로에는 울창하게 이렇게 나무를 심어놔서 햇볕을 피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나무 그늘에서 벗어나면 아주 햇볕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가 강수량도 풍부하지 않은데 가로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보이시죠? 이 파이프라인. 요 송수가 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죠. 코스모스가 폈네 벌써. 이렇게 관계시설 물을 끌어들여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급하게 태팡 체크하다고 베이툰 개곤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가보니까 여기는 부월진으로 가는 차가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빵차가 사람 채워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툰 개곤점에서 빵차 그 사람 찰 때까지 무한대기. 아까 가보니까 한두 자리 빈 것 같은데 호텔에 와서 급하게 짐을 챙겨서 개곤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월진으로 가서 오늘 하루 묵고 내일은 카나스행을 결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빵차
来北东上一位，北东的。 부월진. 几 예. 个？ 부월진. 50 50? 啊， 오케이. 一个人吗？ 이걸로. 坐。 부월진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웃으면 50 이하이라는 뜻이죠. 안녕. 어쨌든 부월진으로 갑니다. 잘된 건지 잘못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행들을 뒤에 다 채워서 부월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수가. 황량하네요. 말 그대로. 저는 지금 알타이시에 있습니다. 중국어로 아르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타이 산맥, 우랄 알타이 할 때 그 알타이가 맞습니다. 알타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는 중국의 일부가 알타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중국은 아르테, 알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카나스 풍경구, 카나스 호수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우르무치에서 기차를 타고 베이툰에 가서 베이툰에서 카나스 가는 걸 방법을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안 되겠다, 부월진으로 가야겠다 해서 바로 부월진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월진에 이동해서 그곳에서 모색을 해보니 알타이에서 가는 방법이 더 많더라고요. 어플로 투어를 신청하는 게. 그래서 다시 알타이로 이동을 했어요. 알타이에 와서 어플로 단체 여행을 신청했는데 단체 여행이 다 무산됐습니다. 이거 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카나스 호수 보는 건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그냥 내일 우르무치로 가는 기차표를 다시 끊었습니다. 북신강 쪽을 여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통편이 없어요. 6월부터 9월까지가 성수기라지만 그 성수기에는 바가지 요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습니다. 2박 3일 투어를 신청했는데 거의 60만원 들어가요. 하루 당일치기도 얼마야? 1200위안이니까. 그런데 입장료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점들이 많이 불합리해서 카나스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알타이 역사 문물 진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알타이에서는 인간이 45,000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5,200년 전 탄화된 밀 그리고 쌀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키는 약 10,000년 전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초원길로서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특히 이 알타이는 동서양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알타이와 중앙평원의 긴밀한 문화적 유대관계는 전국시대 무덤에서 나온 깃털무늬의 청동기와 청동거울 그리고 전설적인 짐승과 당나귀 무덤에서 나온 포도 디자인의 거울이 잘 반영됐다고 합니다. 알타이는 농경 문명과 유목 문명의 교차점이기도 하고요.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이곳은 항상 다양한 문화와 여러 민족의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문명은 교류와 상호 학습으로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고 하네요. 중국 전체 지도에서 알타이가 어디인지를 지도에서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쪽이 신장 위구르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 색깔 아르테이지구, 알타이지구 저 꼭대기 위에 있죠. 저기가 알타이지구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몽고가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있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알타이 지역입니다. 북신장 쪽에 베이툰, 부월진 그리고 이곳 아르테까지 세 도시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목적은 카나스를 가기 위해서 어디가 더 적합한가. 보통의 여행 도시처럼 이것도 카나스 가는 여행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사도 없고 호스텔에서도 가는 정보가 없습니다. 알타이 같은 경우는 카나스를 가기 위한 경유도시가 아니라
여기는 눈 축제, 보드를 타고 스키를 타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곳 알타이를 떠나서 투르판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르무치 도착하고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기차 타고 이동하면 투르판에 도착합니다. 알타이역입니다. 아르테라고 한자로 써있죠. 중국인들은 아르타이라고 읽습니다. 아르타이. 그러니까 알타이랑 비슷하지. 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모습은 알타이의 어떤 고유한 그리고 전통적인 양식과 무관하지는 않겠죠. 여기 호스텔, 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와 날씨는 덥습니다만 저녁에는 좀 서늘하니까 저녁에는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와 그야말로 여기는 풍력타워 밭이다. 중국이야말로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지역이고, 와 나무가 없는 대신 풍력타워 숲이네.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들, 미래의 중국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과 소금 미디어들이 떠들어대는 온갖 음해와 마타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올 때마다 역동적인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르무치에서 투르판으로 가는 고속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우르무치에서 출발해서 하밀까지만 가는 좀 단 코스 노선이라 좌석이 여유 있게 가는 것 같습니다. 불의 도시 투르판에 도착했습니다. 우르무치에서 기차를 탈 때는 시원했었는데 이곳 내리니까 확 달려드는 이 열기들, 뜨거움들, 아마 고속철도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고속철도망이 최장이니까 그 철도망을 달리는 고속철의 숫자도 단연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고속철이 다 중국 자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죠. 10년, 20년, 30년 거듭되면서 그 기술도 향상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조잡하고 불편했었는데 요즘 기차를 타면 굉장히 안락합니다. 트루판역 나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모래색입니다. 여기가 사막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버스를 타고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트리타큼에서 검색이 되는 유일한 호스텔,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여행 정보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룹 투어 참여해서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민족 대단결 만세, 오른쪽은 중국 공산당 만세,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특히 이곳 신장 위구르 쪽 한족과 중국은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다,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지 마라, 분리독립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투르판시 관광지도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 다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쪽이 화염산이 있고, 그렇죠. 화염산 경구, 고창고성 있는 곳, 고창고성 20-30분 기다려서 조그맣고 아담하고 귀여운 전기차가 왔습니다. 이걸로 한 20분, 25분 정도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해가 뜨면 굉장히 미칠 듯이 더울 것 같은데. 투르판에 고창구가 있고, 고창구라고 이름을 지은 건 투르판이 과거에 불교 왕국 고창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고창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같고, 여기가 포도국, 포도원? 트루판이 또 유명한 특산물이 포도인데, 바둑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고. 아, 여기 괜찮은데? 거리가 멋지죠? 이곳에서는 중국어도 나타나고 다른 언어도 나타나죠. 아랍어인가? 여기가 올드타운 같다는 느낌이 든다. 숙소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식당도 많고 이 정도 멋진 거리가 있는 곳이면 이곳에서 이틀을 묵어도, 이틀 예약했죠. 투나잇. 제가 이틀 예약한 호스텔에 왔습니다. 좀 멋있나요?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 헬로. 체크인? 체크인. 예. 여기 호스텔. 우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와, 날씨는 덥습니다만 저녁에는 좀 서늘하니까 저녁에는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양이도 있고. 뭐하니? 양. 새끼 양이잖아. 일로와. 아이고 귀여워. 아, 꼬리 물지마. 알았어. 야, 아야. 아프다고. 트루판 박물관을 가려고 나섰습니다. 걸어서 40분 거리인데 웬만하면 걸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기온이 38도입니다. 그래서 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가 안 오네. 트루판 시립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곳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 성 박물관은 우르무치에 있습니다. 그곳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약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르무치 시 박물관을 방문했었고 알타이 시 박물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트루판에 온 김에 트루판 시 박물관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차량 금지. 우르무치 시 박물관, 알타이 시 박물관에서는 상관 안 했는데 이 트루판에서는 금지. 그래서 이걸 물품 보관함에 두고 오라고 해서 중국의 물품 보관함 무료입니다. 무료. 해보니까 여기 스토어 존 딱 누르면 이 번호표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16번이 열려요. 나중에 요 바코드를 저기다 익히면 이게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 카메라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맡기겠습니다. 아, 이 미라가 당시 샤머니즘, 그러니까 주술사겠죠. 무당의 미라에서 추출된 각종 천들과 장신구들이 있죠. 한대 비단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양에서부터 장안, 천수, 여기 모르겠다. 무의, 그리고 장애, 주천, 둔왕까지. 이 장애에서부터 이 둔왕까지 얘기를, 여기 하서주랑이라고 되어 있죠. 하서주랑. 지렌산맥과 하여간 요 고원 사이에 유일한 길. 둔왕에서 요 고창이 현재 트루판이고, 2호라고 되어 있는 데가 하밀 같기도 해요. 하밀, 고창, 여기가 우르무치 현재. 가운데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남쪽으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여기가 카스라고 되어 있죠. 타클라마칸. 그리고 여기에 천산산맥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요 비단길을 천산남로라고, 텐산남로라 그러죠. 위쪽 텐산북로 쪽이 초원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BC 220년 정도에 만들어진 한대 때 만들어진 남성을 상징하는 남근을 상징하는 그 조형물 같습니다. 그때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조각품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맞나? BC 206년에서 기원후 220년까지 한대 사용되었던 모자, 헤드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투구 뭐 이렇게 되나요? 한나라 때 사용했던 가죽 신발.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후 220년은 한대를 의미하고 있죠. 어쨌든 한대에 사용했던 신발, 가죽 신발.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에 기원후 400에서 500년 사이에 현 투르판 이 지역에 고창왕국이 있었습니다. 고창왕국의 농업이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점전제를 실시해서 농업을 장려했다고 하네요. 이곳이 오아시스 농업을 했겠죠. 농업을 했다면 점전제. 그리고 수공업도 발달했었는데 고창금, 고창이 비단금자죠. 고창의 비단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비단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창금인 것 같아요. 고창에서 생산한 비단, 뽕나무, 누에고치를 여기서 배양해서 그곳에서 실을 뽑아서 비단을 생산한 것 같습니다. 이 비단을 생산해서 서역으로 수출을 하고 교역을 하는 모습을 가졌겠죠. 채도, 진탕, 226년에서 907년 사이에 이곳 투르판에서 사용했던 세 다리 그릇, 토기. 모양이 멋집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현장입니다. 당나라 때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지러 간 지금의 하미를 지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고창왕 공문태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영접을 했습니다. 고창왕은 현장을 국사로 청하려고 했지만 현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의형제를 맺어 한 달 동안 고창에서 머물게 했다고 하네요. 현장이 떠날 즈음에 공문태는 황금 100냥, 은전 3만, 기타 등등 왕복 20년치 쓸 돈을 15명의 하인과 함께 보냈다고 하네요. 현장을 위해 서역 여러 나라를 거쳐 편지를 써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현장이 이제 고창을 떠나면서 고창왕 공문태에게 친필로 아주 감격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당대에 만들어졌던 피규어들입니다. 무덤에 부장품들이겠죠. 관리가 있고 병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농부들인가? 당시대 이곳 투르판 고창국 사람들의 복식과 모습을 볼 수 있는 인형들, 부장품들. 성조 건용제 20년에서 24년, 그러니까 서기 1755년에서 1759년까지 이 중가루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건용제가 이곳을 다시 진압하고 새로운 강역 영토라 하여 신강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청정부는 토르판 지구를 전면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이곳 이름도 신강성을 새로 만들어서 통치했다고 합니다. 907년에 미라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냐 아니냐 이게 의심스럽냐 나는. 야, 이거 진짜 같기도 하고. 아기 미라죠. 트루판 박물관 견학을 다 마쳤습니다. 비디오를 담은 건 카메라를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려 하니까 박물관을 관장하시는 분이 갖고 들어가도 된다, 상관없다, 몰래 숨겨서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지키는 여성 아주 깐깐합니다. 얼핏 보기도 매워 보이죠? 이 집 메뉴는 다 메뉴가 특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매운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열치열입니다. 물에 들어 누워서 등에 머리가 많이 묻었다. 저 샤오저는 광동에서 왔다네요. 광동이면 광저우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투르판에서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은 이곳 현지 투어팀에 참여해서 투르판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천불동을 비롯해서 고분, 그리고 고성, 교하 고성인가 아니면 고창 고성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염산까지 이렇게 방문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우물이 있습니다. 투르판 지역에 카너즈 입장료가 35위안. 여기가 투르판 지하수로죠. 카너즈 여기가 입구인 것 같습니다. 물의 증발량을 막기 위해서 지하로 수로를 판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오아시스 농업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카네즈 우물은 뜨겁고 건조한 지역의 사람들이 수온을 찾고 물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위대한 장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르판 지역이 지표 온도가 80도 이상이고 강수량은 16mm래요. 반면에 증발량이 3000mm라고 합니다. 강수량 16에 증발력이 3000이면 남아나지가 않겠죠, 물이. 그래서 물을 해결하고 수온 증발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선대들은 카나스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지하수로죠. 이렇게 현재 투르판 지역에는 이 1000여 개 이상의 카네스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5000km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카나스 우물이 차지하는 수량이 투르판의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농업과 생활용수, 식용수로 사용됐다고 하는군요. 이게 지금 지하로 한 3m 지하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상이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를 카네즈라고 합니다. 이곳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물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산산맥에서 만년설 눈이 녹은 물을 사람이 사는 곳까지 공급하는 이 특수한 수로시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 여기 보면 꽤 높죠. 이게 카나스 우물, 지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물을 길러다 쓰는 것 같습니다. 지하로 수로 시설이 있었고, 이것은 아래로 지하로 흐르는 카나스 수로에 있는 물을 길러서 쓰는 것 같습니다. 투르판에서 동쪽으로 하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화염산, 고창고성 이렇게 둘러볼 곳이 있네요. 투르판에서 2시간 이상 달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어딜 가나 했더니 사막에 왔다고 좋아하네요. 이 근처가 다 사막 아닌가? 사막이라기보다는 그냥 황무지였는데 사막에 왔다고 다들 좋아합니다. 왔으니 가보겠습니다. 2시간 이상 와서 둘러볼 가치가 있는 곳인가? 그러겠죠. 사막에서 버기카를 타는 상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온 일행들이 이 버기카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행들이 결정한 쪽으로 따라서 가겠습니다. 나 포함해서 7명이구나. 다 여성. 이곳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우리 일행들은 다 거절을 했는지. 비용이 한 162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만원 정도인데 1인당. 일행들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번역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여러분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신장에 있는 사막입니다. 투르판에서 2시간 정도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여긴 우리 일행들 투르판에서 같이 이동했습니다. 매표소에 가서 개인적으로 입장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차는 안 타는 걸로. 저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부담이 되는 정도라고 보는 거겠죠. 매표 입장료가 30위안, 그리고 이것도 타는데 30위안 같아요. 이 차를 타고 우리 일행들만 있습니다.
you have YouTube ID? ID? YouTube. YouTube ID? Yeah, I have. You are car 那个什么 celebrity? Are you a celebrity? But we use VPN. VPN? Can I open the YouTube Yes. in China? Yeah. But I you- have VPN. VPN. 他有很多粉丝啊。我没有说，我看一下。师傅，我们可以走了。师傅，我们走吧，走吧，人齐了。 사막에 물을 대어서 이렇게 숲이 우거지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테마파크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자, 저 높은 곳을 다 걸어서 올라가네. 그리고 썰매 하나 갖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救命！这里是啥 그리고 네. ？Go go go！ 고고고 오케이. 자, 여기 쿠무타거 샤머 쿠무타거 사막에 왔습니다. 我忘记了。 쿠무타거 사막, 쿠무타거 사막, 쿠무타거 사막. 자, 쿠무타거 사막에 왔습니다. 우리 일행들 산에 올라갈 생각을 않고 저 아랫부분에서 열심히 사진만 찍습니다. 자, 둘러볼까요? 사막을. 끝도 없습니다. 이 위를 지금 3분의 1 이상 올라왔는데 이 위로 올라가야 될까? 정상까지 한 10걸음 남았습니다. 과연 이 너머에는 역시 사막이 있군요. 와, 와. 사막에 이런 도시를 건설하다니. 모래 들어 누워서 등에 모래가 많이 묻었다. 저 샤오저는 광둥에서 왔다네요. 광둥 먼 곳에서 왔네요. 솔직히 사막 노잼이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라고 힘만 들고 생소한 지형을 방문했다는 것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공급하며 이 녹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끼었기 망정이지 구름 없었으면 아주 익었을 겁니다. 사막에서 살이 익을 정도로 기온이 40도니까 거의 살인적이죠. 건조하다지만 40도는 굉장히 덥습니다. 한 두어 군데 더 들린 후에 숙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한 9시에 해가 떨어지니까 지금 시간이 뭐 3시 정도 되어도 우리 보통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르판에 와서는 북신강에서 꼬이던 여행 일정에 비해선 여기는 잘 풀리는 편입니다. 석유시추 시설인가 아니면 지하수를 퍼내는 시설인가 굉장히 많이 땅에다가 빨대 꽂고 뭔가를 뽑아내고 있네. 중국이 산유국이긴 하지만 투르판에서 석유가 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보통 석유시추 시설이 이런 모양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뽑진 않을 테고. 와, 끝도 없다, 끝도 없어. 현지민 운전기사나 그리고 같은 동료 여행객에게 물어봤더니 석유를 시추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투르판에 석유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장 위구르 독립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많은 석유. 하긴 신장까지 도로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한족이 많은 걸 해줬어요. 뭐 여기 자기네 영토니까 뭐 뭘 하든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여기 투르판 대 협곡 같긴 한데 想买家东西可以进去，等一下啊，我这里有个号子，我看他们说的是，有个巷子里。 와, 정말 덥다. 다들 인터넷으로 표를 구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국민증이 있어야 인터넷으로 표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니까 뭐 외국인들
여권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옵션이 있으면 외국인도 가능하긴 한데. 在哪买啊？ 네. 往里走一下吧。 자, 매표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루판 대엽곡 경구인데, 시원하다. 입장료 30위안, 이 카트 이용비 10위안. 다행히 땡볕을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 10위안 주고 이 카트 타고 대협곡까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무슨 고성이 모양이구나. 고창 고성인가? 他这一次就要给我们讲一下这个村的历史。10块，10块，10块钱。 가이 Just 10元。 just 10 yuan. He guide us. guide? Yes. Okay. 小孩来我这儿，你能不能少收我们点钱？ 물이 흐릅니다. 카나스처럼 수로를 땅 밑으로 흐르게 했어요.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겠죠. 강수량이 16mm, 증발량이 3000ml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지표면으로 물이 흐르게 해서는 사람이 쓸 물은 하나도 남아나지가 않았겠죠. 지하로 수로를 파서 물을 대는 그런 시설들이 아주 독특하게 발달이 되어 있겠죠. 무슨 계곡이에요 여기? 아, 천불동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무슬림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갔다가 천불동을 한번 가봅시다. 토유골촌 북 청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진사는 무슬림 사원을 중국에서는 표현을 청진사라고 합니다. 这里吧。这个房子前面，房子前面，这里啊。我的护手，姿势摆的好不好？可以可以可以啊。 이 꼬맹이가 12위안이면 기꺼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나서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수락했습니다. 이 말괄량이 아가씨. 본인도 수긍을 했어. 그렇다고. 야, 여기 한글로 이렇게 해놨으니 대협곡 천불동 민속거리를 지나갔구나. 자, 이쪽으로 가면 대협곡과 천불동이 나옵니다. 나는 토유골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토유골에 농업이 가능케 해주는 지하수로 3000여 개 카나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지하수로도 그 중에 하나겠죠. 더워서 땀 흘리는 거 보십시오. 아, 여기 좋습니다. 사막보다 여기가 100배 낫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대협곡이 있다고 했는데 왜 대협곡이 없는 거지? 어쨌든 여기가 대협곡 안에 있는 마을이구나. 트루판에 있는 천불동에 왔습니다. 천불동 들어가기 위하여 티켓을 끊어야겠죠. 성인표 40위안. 오케이. 천불동의 입지 요건이 딱 거기랑 똑같습니다. 아잔타 석굴, 이렇게 계곡에 토구를 파고 부처님 조각상을 모셔놨습니다. 아잔타 석굴이 그랬고 룩먼 석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야, 도낭에 있는 네. 근데 여기 있는 벽화를 다 긁어가 버렸죠. 도굴꾼들이죠. 탐험가라는 이름을 둘러싼 도굴꾼들이 여기 있는 벽화를 다 떼어갔어요. 정교하게. 그래서 여기는 약탈당한 흔적밖에 없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습니다. 아, 이분 여기서 찍지 말래요. 사진 카메라 웃으면서 한걸로. 여기를 못 찍는 대신에 이분을 찍었습니다. 바이바이. 아잔타 석굴이나 룩먼 석굴이나 그리고 도낭의 빡곡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절벽에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아잔타 석굴은 아예 돌을 조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비교적 조각 크기예요. 여기도 못 찍게 하겠죠? 분홍?
북한 금지. 자, 여기 33번 석굴에 있는 불화의 일부가 여기 내셔널 뮤지엄 오브 코리아 한국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이쪽은 지금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제가 찍지를 못하는데 다 훼손되어서 지금 석굴 안은 좀 참담할 지경이에요. 제국주의 시대 때 서양의 열강들, 소위 말하는 탐험가라고 불리는 약탈자들이 와서 벽화를 다 떼어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여기 내셔널 뮤지엄 오브 코리아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계곡이 한맥이 잘려가지고 계곡이 된 것 같죠? 하염상 풍경국 저 뒤에 산이 붉게 빛나죠?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기온이 높아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겨울에도 엄청 춥겠죠. 여기는 기본 온도가 40도니까 저 진짜 온도계인가 지금? 투어를 마치니까 비가 쏟아지나요? 트루판에서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 흔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이곳 주민들입니다. 그만큼 비는 이들이 대비해야 할 기상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하루 여행이 마무리되어서 숙소로 거의 다 복귀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트루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이바이. 돌아왔습니다. 이 계곡 전체가 포도나무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무도 있긴 한데 80% 이상이 포도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틀간 있었던 호스텔 이걸 떠납니다. 트루판 포도원을 한번 들렸다 가야 되는데 이 짐을 맡기고 여기 포도 풍경구, 트루판 하면 포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을 들리고 숙소로 옮기겠습니다. 잘했고. 자, 여기가 그레이트 밸리 트루판 포도구입니다. 트루판 호스텔에서 한 30분 걸어왔습니다. 아침인데 기온이 30도예요 버스 타기도 그렇고 그래도 좀 덜 더울 때 걸어갔습니다. 포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 트루판, 그 트루판의 또 대표적인 포도의 성지 그레이트 밸리에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무슨 볼 것이 있나 모르겠는데 티켓이 60위안, 그리고 셔틀버스 왕복 23위안, 토탈 83위안을 지불했습니다. 17,800원 되는 것 같은데요. 비싸죠, 입장료가. 입장료가 60위안이라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여간 두고 볼 일이죠. 가서 봅시다. 여기는 그냥 빌리지구나, 빌리지 마을이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입장료 없이 들어오겠지. 물론 관광객들은 60위안 주면서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산림이 우거져서 이곳이 뭐 황무지나 사막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만큼 수로시설, 관계시설이 잘 정비되어서 나무나 수목들이 좀 잘 자라게끔 인공적으로 수로를 잘 깔아놨겠죠. 이 물이 설산, 만년설산인 한산산맥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지내고 있습니다. 왕서방님들이 이 사진을 계속 찍네. 이게 뭐 이곳에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인가? 쌀쌀이. 저 위에 다 포도 열린 거 보이시나요? 포도가 여기는 흔합니다. 아주 그냥 열린 채로 건포도가 되는구나. 까만 포도가 아니라 다 청포도 같죠? 안 익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반짝반짝 빛난다. 가짜 포도. 가짜 포도. 근데 저 위에는 진짜 포도 같아. 가짜 포도를 만들어서 다는 것보다는 진짜 포도를 장식하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여러 문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원을 왔다는, 내가 지금 트루판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겠죠? 어린 포도나무 같아요. 아직 포도나무도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뭐 포도나무 심으면 무한정 그곳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포도박물관입니다. 트루판에 있네요. 포도박물관 그레이프 뮤지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포도가 언제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재배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대략 보니까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곳에서 포도가 재배됐다는 기록이 있군요. 포도 박물관이라지만 좀 헐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은 와인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포도가 재배되는 곳이라 와인을 생산할 수도 있죠. 이전까지는 여기 다 무슬림이라 술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건포도를 주로 생산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와인도 생산하여 파는 것 같습니다. 트루판 지역의 여행 지도인데 여기다 천산산맥이 있죠. 이게 다 만년설에 녹아서 흐르는 물들, 그 물들을 모아서 이 아래쪽에 이곳 고창왕국 과거, 그리고 교화왕국, 교화고성이 있죠. 이곳이 고창과 교화, 실크로드의 중심, 그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산산맥에 만년설이 녹아내린 그 물이 만들어낸 문명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공과 자연이 잘 조합된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이런 테마파크는 혼자 오면은 무용합니다. 같이 연인이나 뭐 가족끼리 이렇게 오는 것이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오면은 좀 고독함을 느낍니다. 뭐 고독함이 싫은 감정은 아닌데 유쾌하진 않죠. 쾌활하거나 즐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거의 이 계곡 전체가 포도나무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무도 있긴 한데 80% 이상이 포도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중한 물을 다른 나무에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포도나무만 심으면 그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런지 그늘을 이루는 큼직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곳 사람들의 경제 기반이 되는 과실수겠죠. 포도나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포도 계곡에 왔으니까 포도를 먹어줘야겠죠. 이렇게 섞어서 22안 3,700~800원입니다. 물도 하나 샀고요. 포도를 맛배기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싱싱하고. 포도를 먹고 기운 차리고 이곳에 마지막 여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포도 맛이 다 달라. 시큼하고 어떤 거는 달고, 포도 맛이 다 달라. 단 농도도 다르고, 길쭉하고 이게 좀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데, 여기 간간히 보이는 꽃들이 있죠. 저는 포도나무 꽃인 줄 알았는데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덩굴이 포도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마치 포도나무 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폐허. 여기는 뭐야, 이게 가면 안 되는 길인가? 트루판 푸게 싸움닭 경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싸움닭 하면 베트남, 필리핀 애들이 생각나는데, 엄청난 양의 건포도입니다. 뭐 색깔도 다양하고 3kg에 100위안, 싸기도 하다. 사고 싶지만 나한텐 다칩니다.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숙소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서 2시간 이상 시간도 보냈고 익숙해져서 뭐 새로운 게 더 이상 있을까 싶습니다. 숙소로 가서 짐을 챙겨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호텔에 왔습니다. 야간인데 테마파크 같죠? 교화고성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교화고성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수영장이 마음에 들어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거 왔습니다.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수영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안 채워졌어요. 제가 올 때부터 물을 넣기 시작했는데
아마 오늘 밤새도록 넣으면 내일 아침은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내일 시간 내서 천천히 하루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올까 이게? 헬멧이 잠겨지고 头盔关锁成功，关锁成功，请带好随身物品。 2.5원 关锁成功，请带好随身物品。 안녕하십니까. 시도월 연민학입니다. 여기는 트루판 공항입니다. 호텔에서 아침에 이동했습니다. 지금이 7시 20분 정도 되는데 지금 해가 뜰 무렵이죠. 하늘은 구름으로 잔뜩 흐려 있고요. 트루판 공항에서 이니까지 비행기 타고 항공기로 이동합니다. 트루판 공항인데 아주 작은 공항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규모가 갖춰지면 그만이지 공항이라고 해서 커야 될 필요가 없죠. 아담하고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비행기가 항공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터미널 같아. 이 항공기가 이닝에서 잠시 내려서 저를 내려준 다음에 카슈가르까지 갑니다. 자, 잘 있어라 트루판. 지금 트루판에서 이닝까지 비행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산과 민둥산이 공존하는 트루판 쪽에서 멀어지고 이제 이닝에 가까워지니까 설산하고 사막은 끝나고 초원지역이 이렇게 저 보이는 하천이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진 하천 같아요. 이닝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탑승구를 통해서 내렸네요. 그리고 게이트를 걸어서 다시 출구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 규모가 작으니까 여기는 카자흐스탄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민들이 카자흐 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알리페이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교통이라고 있죠. 교통 세 번째 스캔. 이 두 개는 결제하는 거고 스캔과 결제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는 수단이고 교통 누르면 이런 코드가 나와요. 이런 QR코드.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이동하면은 이 QR코드를 새로 생성할 거냐고 물어봐요. 몇 개 승인 절차를 클릭만 하면 이런 과정이 그냥 넘어가니까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면 그 지역에 오면 이런 QR코드가 떠요. 이 QR코드로 버스 탈 때마다 읽혀주면은 버스 요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배포? 저걸 이제 백패커를 갖다 중국어로는 저렇게 쓰나봐요. 백패커 인터내셔널 유스 호스텔. 멋지네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저는 이닝에 있습니다. 거의 카자흐스탄 가깝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요 이닝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하고 중국의 우루무치 사이에 있는데 오히려 우루무치보다 알마티가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조형물들은 실크로드를 개척했다고 해야 하나? 한나라 무제 때 대상들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중국과 그 사막의 상인들 대상들 카라반들이 만나는 그 접합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중국 한족과 유목민들의 만남 이렇게 주제로 이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아침 식사를 좀 해야 돼서 왔는데 아침은 차려진 음식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이거 빈대떡 같은데 이거를 좀 손으로 집어야 되나? 얇습니다 이거. 이렇게 2장 아침에 2장하고 달걀은 계란 후라이는 좀 식어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향 차이가 없는 걸 골라서 이거 감자인가? 감자채 같다. 감자채를 먹어주자. 오케이. 이렇게 이걸로 아침을 때우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임칙서 기념관이라고. 이곳은 일과를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오픈해서 6시 반까지 그 관람 시간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임칙서 기념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시관은 임칙서의 평생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6개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인류를 파괴하는 아편, 그 아편을 파괴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형으로 유배되었음에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그래서 국가와 남부 신장 인민에게 큰 이익을 주었고, 신장에서 임칙서의 뛰어난 공헌을 강조하고 신장의 역사에 찬란함을 더하고 중국 국가에 귀중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임칙서는 나라를 이롭게 하고 나라의 생사를 구하면 어찌 화복을 피하겠느냐 말이 후손에게 남겨졌다고 합니다. 1785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사망했습니다. 중국 근대사의 위대한 영웅이자 세계 마약 금지의 선구자라고 소개하고 있군요. 임칙서는 훔차 대신으로 부임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아편을 불태워버리고, 영국이 협상의 조건으로 임칙서를 훔차 대신해서 물러나게 하죠. 그래서 임칙서는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신장으로 3년간 유배를 갑니다. 임칙서는 신장에서 유배하는 동안에 보국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이닝의 수리를 개관하고 남방의 7개 도시를 탐사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각 민족의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고 중화민족에게 귀중한 정신적 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칙서는 훌륭한 가문에서 교육받고 자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청렴하고 정직했다고 하고, 그가 그런 가풍 속에서 임칙서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임칙서는 14살 때 수제소리를 들었고 20살 때부터 과거를 치르기 시작하여 여러 번 낙방을 한 뒤에 27에 진사에 급제하여 배설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임시집안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칙서는 치수의 명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831년 도광제 11년 임칙서는 동화총독으로 승진하여 제방을 따라 산둥성, 허난성, 황하, 양안을 두루다니며 홍수방지 더미를 수천 개를 검사하여 부정관리들을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도광제는 이렇게 진지한 사람은 없었다. 움직이면 이렇게 부지런하니 폐단이 절로 없어진다. 벼슬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하고 임칙서는 특히 그러하다. 어쨌든 10년 후 임칙서는 유배 도중 도광제의 명을 받아 카이펑, 개봉이죠, 개봉, 황하 결고로 보내져서 그곳에 역시 치수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치수를 잘해야 성군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유능한 신화를 두고 있었던 도광제, 치수의 명인 임칙서. 아편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서 중국에서 수출되는 차, 비단이 아편의 가치를 상쇄하지 못하고 다시 많은 양의 은을 바쳐야 했다. 은 유출로 인한 국가 재정 공황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은을 상납하면서 더 많은 동정과 은을 교환해야 해서 인민 대중의 고통은 더 심화되었다. 원래 비단과 차를 영국에서 수입하면서 많은 양의 은을 청에 지불했었죠. 근데 그 은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 중국에 되팔았죠. 그러면서 차와 비단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은을 아편을 팔면서 다 회수했습니다. 그 양이 비단과 차를
팔면서 거둬들였던 수입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은을 아펜을 사면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력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이래서 훔차 대신 임칙서가 파견되어서 그 아펜을 못 수하고 아펜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했었죠. 이러자 영국 정부는 아펜 전쟁을 일으키죠. 강하의 조건으로 임칙서를 해고하고 이건 뭐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임칙서는 신장 이쪽으로 3년간 유배를 다녔다고 합니다. 유배를 다니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낙담하거나 좀 시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신장에 와서도 그의 주특기인 수리 시설을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여서 신장에 경제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임칙서가 살았던 시기로 돌아가면은 서구 국가들은 산업혁명으로 붐을 이뤘던 시기였죠. 중국 정부는 산업화된 물건들을 수입하지 않았고 그 대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국가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아펜들을 수입하게 되었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값싼 면화를 갖고 있는데 그 면화를 중국에서 수입하지를 않죠. 반면에 영국은 차와 비단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산업화 혁명을 통해서 공장에서 가동된 그 직물들은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그 재정 적자가 극대화되는 거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펜을 재배해서 광저우로 아펜을 밀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펜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차와 비단을 사면서 지출한 은을 회수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청나라 부를 약탈해 갑니다. 아펜이라는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마약을 팔고 국가가 부를 축적해가는 그 영국. 아펜 전쟁 이후 한 180년 지난 지금 영국은 신사의 나라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중국은 혐오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해야 될 나라는 영국이 아닌가? 국가 차원에서 아펜을 판매해서 한 나라를 저 아펜 중독으로 만들고 이 아펜을 수입을 저지하는 훔차 대신 임칙서 그를 파직하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청나라는 할 일 없이 식민지를 전락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이 중국을 다시 안정화시킬 때까지. 임칙서 박물관을 참 잘 꾸며놨습니다. 자료도 풍부하고 한쪽은 임칙서의 생애, 한쪽은 아펜 전쟁과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전시관을 꾸며놨습니다. 임칙서는 애국자이고 유능한 정치인이었으며 치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특히 이쪽 이인까지 와서 치수에 도움을 줘서 이쪽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스쿠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프를 이렇게 열고 뭘 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헬로바이크가 있죠. 헬로바이크 그러면 현재 내 위치를 지도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 누르면은 뭐라고 나오나? 광고 문구고 이게 아마 스캐너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은 이렇게 스쿠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위험하지 않고 되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스쿠터가 악셀을 풀로 당겨도 시속이 20km인가? 그 이상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헬멧이 잠겨지고 头盔关锁成功，关锁成功，请带好随身物品。 2.5원 关锁成功，请。 낮에는 임칙서 기념관을 다녀왔고 저녁에는 야시장에 가서 저녁을 때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다 됐죠? 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베이징 기준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밤 10시가 초저녁이에요. 그래서 호스텔에서도 기본적으로 1시까지는 모든 행동을 마무리하라, 1시 이후에는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멋있습니다. 중국과 좀 다른 분위기죠? 중국과 좀 다른 분위기. 건축물도 좀 특이하죠? 아, 여기에 훌륭한 야시장이 열렸어요. 제가 원래 야시장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보기는 화려한데 구체적으로 뭘 먹으려고 하면은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맛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와, 만두 이렇게 조그맣게 만두를 만들었네. 이거 원래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먹는데 집에서는. 전화 받으면서 만두 만드는. 1公斤， 이공제 50. 拿1公斤，不要香菜，不要香菜，不要，不要香菜，这个香菜这个不要这个呢？ 오케이. 저거 양거. 这2个可以。 水果， stop. 아, 水果，好吃， 오케이. 这可以吗？可以。好吧。 오케이. 23， 23. 오케이. 还有那个2个， 양거. 29，总共。 어스쭈. 29위안. 자, 이렇게 갈비탕을, 이거 갈비탕입니다. 국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에 소고기 들어가 있는 만두 같은 거. 이게 하나에 3위안 600원, 580원, 570원 정도 되는 거. 두 개 23위안. 귀염둥이 염소.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락입니다. 오늘은 이닝을 떠나서 나라티로 이동합니다. 시외버스가 있어요. 나라티까지 5시간 걸리는. 나라티는 나라티 초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티에 가서 하루 또는 이틀을 버티다가 독고공로를 가는 여행자가 있으면 카풀을 이용해서 독고공로를 돌파하여 쿠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 될까 모르겠는데 제발 나라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우루무치를 통해서 쿠초로 가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티. 나라티. 예. 2리 개군점, 뭐 치처잔,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니까 알마티 가는 버스도 있어요.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우루무치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마티를 간다면 이곳에서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닝이죠.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넘어간 버스가 있으니까 카자흐스탄 가려면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라티에서 쿠초까지 가는 공공버스는 없습니다.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독고공로를 거쳐야 쿠초로 갑니다. 만약에 시외버스를 타고 싶다 그러면 나라티에서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닝으로.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쿠초로 가야 합니다. 기차를 타고 우루무치 거쳐서 거의 1000km 이상, 시간도 한 이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이 이닝이고요. 신원 거쳐서 지금 나라티를 가려고 합니다. 5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나라티에는 무엇이 있냐? 나라티 초원이 있습니다. 뭐 가장 아름다운 초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라티에서 한 2, 3일 있다가 있으면서 쿠초 가는 여행객을 만나서 한 자리 얻어 타고 가고 싶습니다. 물론 비용도 지불할 생각이 있고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이닝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공공차를 탄다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어디까지? 우루무치까지. 우루무치에서 이렇게 다시 가는 쿠초까지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죠.
근데 방금 물어보니까 이닝에서 저 혼자 싣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쿠처까지 가는데 1000위안을 요구하네요. 쿠처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카슈가루까지는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닝에서 나라티 초원 가는 사이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로드 투어 바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100위안어치 샀습니다. 18,000원 현재 시세로. 이건 좀 빡빡하고 이건 좀 부드러워서 더 비싼 것 같아요. 굉장히 묵직한데 비상식량으로 사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6포인데 맛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며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비상식량으로. 나라티에 도착했습니다. 나라티 버스터미널입니다. 얼핏 물어보니까 쿠처 가는 차는 현재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빗방울 떨어지고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고 있는데 이 음악 소리는 뭐야? 음악 소리는 뭐냐고. 안녕하세요. 시도월 연민학입니다. 나라티에 있습니다. 나라티 진 숙소를 나라티 입구하고 너무 먼 곳을 잡아서 나라티 매표소 입구까지 걸어서 가는데 차가 없습니다. 택시도 안 잡히고 걸어서 40분 걷고 있습니다. 누가 태워준대. 저 아저씨가 태워준대. 이렇게 마음씨 착한 분이 계십니다. 여긴 꽃농원이네. 돈을 지불해야겠다. 그래도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20분 걸어가면 되는데 힘들지도 않고 그래도 마음이 어딥니까. 나라티 풍경구 매표소까지 왔습니다. 짐을 다 챙겨서 갔기 때문에 짐 맡기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 있겠지. 여기가 어떤 나라인데, 중국인데 한번 들어가서 나라티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짐을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식리가 짐이란 뜻이에요. 짐 맡기는 곳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 전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 가만히 있어보네. 그때 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짐 맡기는 캐비넷이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위챗으로 스캔하니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하루에 12위안을 지불하면 캐비넷이 뚝 열립니다. 제 가방을 다 넣었습니다. 배낭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걸 다시 스캔하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요. 이런 캐비넷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긴 짐이 큰 데고 길쭉한 데도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그랬죠. 중국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 생각해내고 만들어낸다고. 이제는 나라티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티켓 사는데 여기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여권이 필요하고요.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편인데 200위안 200위안이라고 해놓고 왜 193위안을 결제해야지 한 38,000원 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자, 표도 샀고 이제는 허기 좀 채우고 나라티 초원 여행하러 가보겠습니다. 탑승구가 2개였는데 한쪽은 거부당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왜 가라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개인 여행객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쪽은 단체 여행객이고 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겠습니다. 셔틀을 타고 내리니까 케이블카를 타네. 그래, 입구 쪽에 보니까 삭도라고 써 있었어. 내가 무슨 표를 끄는지도 모르고 나는 여행을 하는구나. 나라티 삭도 케이블카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케이블카가 포함된 티켓을 구매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가꿔진 공원이지 뭐 자연 그대로의 초원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의 초원을 잘 관리해서 이런 공원으로 만든 거겠죠. 이 고개를 넘어가면 어떤 모습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하늘은 아주 파랗습니다. 어제 오후에 비가 내려서 상태가 초원에 저기 게르겠죠? 하얀색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뭐 걸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해 보죠. 진짜 초원은 엄청나다. 응?
엄청나. 공중골초? 아, 스키 잔디에서, 이 초원에서 타는 스키를 골초라 그러는구나. 초원에서 타는 스키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저 게르가 진짜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것이겠죠. 케이블카 타고 오는 표하고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 표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차를 타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깊숙이 초원 안으로. 그리고 자차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차로 오는 팀도 있고 옵션이 다양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를 구경한 이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저 멀리 게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총 유람 안내도 나라티 공원 한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설명도 한글로 되어 있어요. 나라티 관광지 소개. 신장 신위안현 경내에 있는 나라티 관광지는 천산 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방 밖의 강남이라고 알려져 온 이리하 고개 동쪽 끝에 있는 인간 천국이라는 미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는 해발 고도가 1800m입니다. 연 강우량이 880mm, 연평균 기온이 20도씨 가량이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허리에 가로 세로 옥으로 만든 강을 둘렀네 라고 말할만 하답니다. 대자연이 준 선물로 이곳은 풍경이 수려하고 환경이 그윽하여 식생이 풍부한 자연 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휴, 귀여운 낙타가 있어. 눈물 흘리냐? 눈망울도 크다. 나라티 공원 2개 사이트를 지금 현재 들렸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두 번째 오니까 다채롭네요. 풍부하고 내용도. 자, 다음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목민들의 마을인 것 같아요. 유목인가라고 그러는데 공중초원의 종착역이고 공중초원 코스의 종합 서비스 구역이라고 하네요. 이 소들은 곱비를 안 꼈다. 얼마나 보기 좋아. 곱비 낀 소들을 보면은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역시 여기는 방목이고 유목민의 영토이기 때문에 소들도 이렇게 곱비 없이 자유롭게, 물론 때가 되면 인간들에 의해서 자기 몸을 바쳐야겠죠. 자, 저 위에까지 한번 걸어가 봅시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집들이 그림 같은가? 그리고 거기에서 100년을 살아? 소들도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평화 그 자체는 잘 이렇게 다듬어졌구나. 털도 반짝반짝 빛나고 양들도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좀 보기 흉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 귀여운 송아지는 너는 왜 이렇게 귀엽냐? 여기가 나라티 초원입니다. 해발고도 2000m 정도 되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면이. 이쪽 유목민들은 카자흐족들입니다. 이런 데서 살면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여기도 걱정이 있겠지. 왜 없겠냐, 인간사에. 비가 오면 현재 제가 걷고 있는 이 바닥도 물로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멋지다. 이건 설산에서 녹은 물인 것 같다.
물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자연의 음이니까 듣기가 좋은 거죠. 인공음이 아니라. 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멋집니다. 다들 말들은 왜 여기 모여있나? 아름답습니다. 저 밑에는 별로고 여기가 최고인 것 같다. 아유, 밑에 똥들 돌을 갈고 있습니다. 얼굴로 소가. 이 소들은 평생 풀만 뜯어 먹다가 뭐 도축을 하겠죠. 자기 몸을 인간에게 바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한국에 있는 소들은 평생 밭 갈고 논 갈고 일을 했었죠. 뭐 지금은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인도에 있는 소들은 맨날 빈둥거리고 쓰레기통도 뒤집니다. 이곳에 있는 소들은 그냥 자유롭게 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소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초원도 곧 겨울이 다가오겠죠. Winter is coming. 겨울의 모습은 좀 어떨런지. 여기 다 눈으로 덮였을라나? 눈 덮인 나라티 초원의 모습도 한번 보러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염소도 되새김질하네요. 나라티 방문을 마치고 지금 나라티진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쿠쳐가는 차가 있을지도 몰라요. 쿠쳐가는 차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나라티 터미널로 갑니다. 오늘 쿠쳐가는 차가 있다면 바로 출발할 것이고, 쿠쳐가는 차가 없다면 하루 더 여기서 묵어야 돼요. 묵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하루 더 기다리면서 쿠쳐가는 차를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가 나라티 개군점 터미널인데 오늘은 없고, 쿠쳐가는 차가 오늘은 없고 내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격일제로 있나봐요. 있다는 게 어디야, 없는 줄 알았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포차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내일 갈 수 있다는 게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하루 여기서 묵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버스터미널 주변에 급하게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 가는 뷰가 좀 삭막합니다. 이거 보니까 중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모습의 중국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랬었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풍경을 참 보기 힘들어요. 중국이 다 깨끗이 거리가 다 정리되어서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개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 염소들이 있구나. 그치? 안녕. 그래 열심히 풀 뜯어라. 자, 오늘 하루 묵을 때입니다. 19,000원 지불했나? 여기는 도미토리가 없습니다. 오, 생각보다 좋은데? 대신아. 야. 오케이. 是需要您的护照。 쿠쳐, 오케이. 이게 승차권입니다. 나라티에서 쿠쳐까지 가는 189박에 1.
이렇게 되어 있죠. 오, 명태리네이분. 오, 요 시골에서 그냥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명태야 명태. 이런 영수증 비밀 이렇게 버스표를 줬습니다. 내일 12시 반. 그래서 12시까지는 버스터미널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라트에서 쿠처라고 써있네 위에. 여기는 한 번 와서 끝낼 곳이 아니야. 여기는 또 찾아와야 돼. 자, 쿠처 가는 차가 왔습니다. 아, 이 차입니다. 오유, 양들의 길을 건너네. 건절배. 네. 염소들인가 양들인가? 염소 같기도 한데. 야, 진짜 끝이 안 보인다. 독고공로를 지금 가는 길인데 비가 와요. 비가 와서 풍경이 안 보여. 야, 비 너무 많이 온다. 우리 차 어딨지? 이건가? 이거 고유 음식 같은데 면하고 소고기하고 그리고 야채 이렇게 섞은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쿠처로 가는 과정에 여기는 천산산맥 중턱에 있는 해발 고도가 2500m가 넘는 것 같아요. 바인브루커라고. 또한 여기도 여행지로 삼았었는데 교통편이 불확실하여 건너뛰었습니다. 유목민들 요르트 몇 개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여기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이 바인브루커를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쪽 바인브루커를 꼭 목적지로 두고 이곳에서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일 더위에 시달리는데 여기는 입김이 나올 정도예요. 추워서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 우리 쿠처까지 가는 운전사와 일행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여행길에 나섭니다. 이렇게밖에 못 찍어. 비가 오는 바람에. 와, 중국인들 토목 능력은 미쳤다 미쳤어. 완전히 이 폭주다 폭주. 이 위험한 길을 갖다가 그냥 거의 시속 인간 7, 80으로 달리는 것 같아. 자기야, 여기를 지금 몇 년째 왕복을 하겠어. 이 길에 대해서 거의 뭐 꽉 꿰고 있으니까 이러겠는데, 그런데 여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데다 도로를 파다니. 중국인들의 이 토목 능력은 요즘 애들 말로 미쳤다 미쳤어. 여기 독고공로의 중간입니다. 여기 비가 와서 완전히 망쳤어. 이런 풍경을, 여기는 한 번 와서 끝낼 곳이 아니야. 여기는 또 찾아와야 돼. 굉장히 웅장하고 조밀하고 아름답고, 중국인들의 이 건설 능력, 공사 능력 믿기 힘들다. 언빌리버블 하다. 이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민족 아닌가.
독고공로 종점입니다. 정말 대단한 도로입니다. 독고공로를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로 다채로운 풍광들이 펼쳐져요. 말 그대로 풍경구의 종합판. 독고공로를 만들 때 많은 젊은 희생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쿠처에 도착했습니다. 쿠처역에 내려다 주네. 도착하고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붑니다. 나라티에서 쿠처까지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인승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풍광을 보면서 감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뭐 잠깐 꾸벅꾸벅 졸기도 했지만 너무나 대단한 풍경을 보면서 계속 혀를 내둘렀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토목 건설 능력, 토목 건설 역량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18번 공로, 해발고도 4000m를 달리는 고속도로. 그때도 한번 놀랬지만, 야, 이 독고공로 놓으면서 이런 험지에도 그런 멋들어지고 번듯한 고속도로를 놨다는 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자, 그럼 호스텔에 걸어서 한 30분 걸리는 걸로 지도에 나와 있는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차에 쪼그려 앉아 있기만 했지 걷기는 거의 안 했으니까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쿠처가 생각보다 큰 도시입니다. 저는 그냥 조그만 도시인 줄 알았는데 뭐 중심가나 번화가는 아직 안 가봐서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쿠처에서 길면은 3일, 짧으면 이틀 그렇게 머물다가 아커수로 가거나 아니면 카슈가르로 이동하겠습니다.